남편이 상간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를 거실 한가운데 앉혀놓고 저한테는 커피 좀 타오라고 하더군요. 결혼 30년 밥 한 끼 안 거른 사람인데 그날부턴 집에 있던 주인이 아니라 가정부가 됐어요. 상간녀는 제 앞에서 웃었어요. 아직도 여기서 사세요? 하고요. 그날 밤 전 이를 갈았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그날부터 복수를 준비했죠. 남편이 가장 아끼던 걸 빼앗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살이고요. 남편이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박수를 쳤습니다. 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26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김철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죠. 시집을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은 규칙이 딱 하나다. 아들 잘 모시고 손주 잘 낳고 입 다물고 살면 돼. 그게 제 3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진지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시키고 아들 학교 보내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밤 11시에 잠들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명절엔 더 했죠. 친정은요? 제사 지내러 한 번, 추석에 한 번. 1년에 2번 가면 많이 간 겁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가 남의 집 며느리가 어딜 그렇게 쏘다니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년을. 불평 한 번 안 하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웃으면서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겨울 남편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은퇴하던 날 퇴직금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여보, 이게 다예요? 남편이 멋쩍게 웃더군요. 아들 결혼시키느라 중간정산 받은 거 있잖아. 그리고 딸의 대학 등록금도 들어가고. 이게 다야. 3천만 원. 3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받은 게 고작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부터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고 술 마시고 한숨만 쉬고. 나는 이제 뭐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30년을 바쳤는데 고작 이것밖에 안 남았어? 내 인생은 뭐였던 거야? 매일 그런 말만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했어요. 은퇴하면 다들 그렇다잖아요.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퇴직금 3천만 원이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1천만 원이 어디 갔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친구들이랑 술 좀 마시고 골프 좀 쳤어.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 변했구나.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어야겠다. 이대로 가다간 노후 자금도 다 날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58살 경력 없는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식당 설거지, 아파트 청소, 마트 계산원. 다 지원해봤지만 다 떨어졌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젊은 사람 뽑을게요.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친구 순자가 말했어요. 분이야, 너 요리 진짜 잘하잖아. 반찬 장사 해봐. 시장에 자리 하나 나왔대. 반찬 장사.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퇴직금에서 빼서 계약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도 안 했어요.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그렇게 분인의 반찬 가게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6시에 시장으로 나가고 밤 8시에 집에 들어오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화장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 들고 하이힐 신은 여자. 누구세요? 제가 물었죠. 그런데 대답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분은 미란 씨라고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 사람이야.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살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미란 씨가 건물주거든. 우리 동네에 건물 3채 가진 분이야. 나랑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혼자 사시더라고. 외로워하시길래 같이 살자고 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자고?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야, 너 지금 뭐가 문제야? 미란 씨는 돈도 많고 좋은 분이야. 우리 같이 살면 서로 좋잖아. 너도 일하느라 힘들잖아. 미란 씨가 생활비 보태주신대. 생활비를 보태준다고요? 그게 이유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장 이 여자 내보내요. 그런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철수 아빠가 늙은 여우라도 하나 붙잡았으면 다행이지. 요즘 세상에 나이 든 남자한테 여자가 어딨어? 미란이가 우리 아들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이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이 들어서 여자로서 매력도 없잖아. 화장도 안 하고 맨날 시장에서 생선 냄새 풍기고 다니고. 미란이 봐라.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다니냐. 철수 아빠가 눈길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꾸리고.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요? 늙은 여우라도 붙잡았으면 다행이라고요?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해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외롭고 철수 씨도 외롭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뭐. 걱정 마세요. 저 돈 많으니까 생활비 많이 보탤게요. 언니?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제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가.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했죠. 좋아.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봐라. 그날부터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집에서요. 그 여자는 큰 방을 차지했어요. 제 남편이랑 같이요. 저는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안방에서 말이죠. 아침마다 지옥이었습니다. 미라는 늦잠을 자다가 10시쯤 일어나서 거실에서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언니, 나 아메리카노 한 잔만 타줘. 아, 그리고 식빵 좀 구워줄래? 제가 왜 당신 아메리카노를 타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야, 빨리빨리 해드려. 손님한테 예의를 갖춰야지. 손님이라고요? 제 남편이랑 자는 여자가 손님이라고요? 저는 꾹 참고 커피를 탔습니다. 그리고 식빵을 구웠습니다. 미라는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썼어요. 언니, 이거 너무 타지 않았어? 나 이런 거 못 먹는데. 아, 커피도 너무 연해. 다시 타줘. 참았습니다.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미란에게 커피 타주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하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요. 남편과 미란이 제 앞에서 대놓고 애정행각을 했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손잡고 소파에서 껴안고 제 앞에서 뽀뽀까지 했어요. 여보, 나 미란이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박수까지 쳤어요. 우리 아들 좋겠다. 젊은 여자 만났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30년을 바쳤는데 이게 결말인가?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미란이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자 정체가 뭐지? 건물주라고 했죠. 건물이 3채라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왜 60대 은퇴한 남자한테 관심을 가질까요?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미란을 미행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란이 외출한다고 했어요. 저는 몰래 뒤를 밟았죠. 미란은 강남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했어요. 손도 잡고 웃기도 하고. 저게 뭐지?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몰래 들었습니다. 오빠, 그 집 진짜 괜찮아?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미란이 물었어요.
남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 집 시세가 5억은 될 거야. 노인네들 꼬시는 건 너 잘하잖아. 조금만 더 시간 끌면 집 명예 넘어올 거야. 그럼 우리 팔고 튀면 되지. 팔고 튄다고요? 미란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근데 오빠 그 할아버지 진짜 역겨워. 밤마다 손 잡으려고 하고 뽀뽀하려고 하고.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야, 5억 벌려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조금만 참아. 곧 끝나.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기였습니다. 미라는 건물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우리 집을 노린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졌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직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미란한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진짜 집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사 사무실에 갔어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남편분 동의는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남편분 도장이 필요한데요. 인감도장이요. 도장. 그건 제가 30년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남편이 귀찮아해서 저한테 맡긴 거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서류를 위조했어요. 남편 서명도 제가 했습니다. 30년 동안 봐왔던 서명이라 똑같이 따라 쓸 수 있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여기 서류 다 준비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2주.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주였습니다. 매일매일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이 알아채면 어떡하지? 미란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미란한테 빠져서 정신이 없었고 미란은 우리 집을 빼앗을 생각에 여념이 없었으니까요. 2주 후 법무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 이전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받으러 오세요. 저는 그날 등기부등본을 받아서 제 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준비는 끝났다. 때를 기다리자. 명예 이전을 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는데 거실에 남편과 미란이 앉아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앉아봐. 할 애기가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물었어요. 무슨 애기요? 남편이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혼? 갑자기 이혼은 왜요? 남편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사실은 저랑 철수 씨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지내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남편이 있는 사람한테?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아,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잖아. 우리 이제 감정도 없잖아. 당신도 맨날 시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나는 나대로 외롭고. 미란이랑 있으면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자. 위자료는 드릴게요, 언니. 제가 5천만 원 드릴게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요? 30년 인생의 값이 5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면 둘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대답했어요. 이 집을 팔 거야. 5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미란이랑 새 아파트 사서 새 출발할 거야. 아, 그래서 이혼하고 집 팔고 미란이랑 도망가려는 거였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좋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분이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미란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얘기 들었지? 나는 찬성이야. 철수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미란이 같은 좋은 애 만났으면 빨리 재혼해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손주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30년?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며느리 노릇한 거잖아. 당연한 거 한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이 들어서 볼품도 없잖아. 미란이 봐라. 얼마나 예쁘고 젊어.
철수한테 훨씬 잘 어울려.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철수 씨 잘 모실게요. 어머니도 제가 모실게요. 언니보다 훨씬 잘 모실 자신 있어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그래. 내가 있으면 내가 편하겠다. 분이야 너 빨리 짐 싸. 이혼하면 나가야지. 나가라고요? 제가 30년 살았던 집에서 나가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저는 그냥 가정부였던 거예요. 30년 동안.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팔면서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말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오셨어요. 박 사장님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반찬을 포장해드리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혹시 사람 신원조회 같은 거 할 수 있으세요? 박 사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신원조회요? 왜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이상한 여자랑 사귀는 것 같아서요. 그 여자가 사기꾼인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요즘 그런 사기꾼 많아요. 특히 노년층 남자들 노리는 여자들. 이름이랑 연락처만 주시면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미란의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틀 후 박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그 여자 완전 사기꾼이에요. 박 사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미란의 본명은 김미란. 전과 산범에 사기죄로 입원 실형 살았고 현재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습니다. 수법은 간단했어요. 중년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건물 주라고 속이고 집을 빼앗은 뒤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피해자가 벌써 5명이나 됐어요. 박 사장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해요. 지금 당장 신고하면 그 여자가 도망갈 수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한 방에 끝내야 해.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시장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남편과 미라는 제 앞에서 대놓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여보, 이혼 서류 여기 사인하면 돼. 남편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왜 또 질질 끄는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미란이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빠 괜찮아. 언니도 30년 살았는데 한순간에 정리하기 힘들잖아. 며칠 기다려주자. 착한 척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어요. 다음 날부터 미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란이 전화통화를 하더군요. 제가 시장에 나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문 뒤에 숨어서 녹음했죠. 오빠 곧 끝나. 그 할멈이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야. 집은? 집 명의는 넘어왔어? 아직이야. 그 할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명예 이전하겠대. 병신 같은 놈. 빨리빨리 해. 우리 다음 타겟도 잡아놨어. 알았어. 이번만 하고 우리 해외로 튀자. 5억이면 당분간 놀고 먹을 수 있어. 미란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한테 연락했죠. 박 사장님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아직이에요, 사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신고해야 해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순간 그때 잡아야 제대로 처벌받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일주일 후 저는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남편이 환호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새 출발이다. 미란도 기뻐하면서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집 팔고 새 아파트 가자. 내가 좋은 곳 봐뒀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집 팔면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으로 3억짜리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으로 쓰자.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빨리 팔아라. 나도 미란이랑 새 아파트 가서 살고 싶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남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금 5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매일 부동산 앱을 보면서 새 아파트를 찾아다녔어요. 여보, 이 아파트 어때? 신축이야. 좋아. 이거로 하자. 행복해 보이더군요. 제 인생을 짓밟으면서도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드디어 잔금날이 왔습니다. 남편과 미라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오늘 4억 5천 받으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남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미란도 웃으면서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오빠, 잔금 받고 우리 저녁에 고급 레스토랑 가자. 축하해야지. 시어머니까지 좋아하셨죠. 철수야, 엄마한테도 용돈 좀 줘라. 새 아파트 가면 가구도 사야 하고 옷도 사야 하잖아.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는요.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사장님, 오늘 일찍 가시네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저는 반찬 몇 개만 팔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실. 남편과 미란 그리고 매수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자, 그럼 명예 이전 서류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저를 봤어요. 당신 왜 왔어? 이혼했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서류를 건넸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등기부등본인데요? 네, 맞아요. 중개사가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명의가 정분이님으로 되어 있네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중개사가 서류를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명의자가 정분이님이에요. 김철수님이 아니고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언제 명의를 바꿨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개월 전이요. 당신이 그 여자랑 놀아나느라 정신없을 때.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 집은? 제 집이죠. 당신들이 팔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부동산 사무실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이 여편 내가 내 몰래 명의를 바꿔? 당장 다시 돌려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왜요? 이 집은 원래 제 것이어야 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지킨 집이잖아요. 지킨 게 아니라 도둑질한 거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오빠 진정해.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자.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저는 미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범죄라고? 범죄는 당신이 저지르는 거 아니야, 김미란 씨.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냈어요. 본명 김미란. 전과 3범 사기죄로 이번 실형. 현재 사기 혐의로 수배 중.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당신 건물주 아니지? 건물주는커녕 빚쟁이잖아. 5명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쳤다고 여기 다 나와 있어.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미란을 봤어요. 미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미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오빠, 곧 끝나. 그 할멈이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야. 집은? 집 명의는 넘어왔어? 아직이야. 그 할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명의 이전하겠대. 병신 같은 놈. 빨리빨리 해. 우리 다음 타겟도 잡아놨어. 녹음이 끝나자 부동산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미란아, 너 날 이용한 거야? 미란이 황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도망치려는 순간 부동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미란 씨 맞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놔줘. 하지만 경찰은 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건넸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리고 공범이 한 명 더 있어요. 통화 내역 보면 나올 거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중형 받을 겁니다. 미란이 끌려가면서 남편을 봤어요. 오빠, 미안해.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의 정체야.
건물주가 아니라 사기꾼. 남편이 울먹였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30년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워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분이야, 철수는 어디 갔어? 오늘 잔금 받았다며? 시어머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미란이가 사기꾼이었어요. 뭐? 그리고 이 진명이는 제 이름이에요. 3개월 전에 바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란이 사기꾼이었다는 것, 남편이 속았다는 것, 집이 제 명이라는 것. 다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 못된 년. 내가 감히. 시어머니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뭐? 며느리 노릇이 당연한 거라고 하셨죠.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그게 잘못됐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착각하신 거예요. 제가 종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걸요. 이 못된 년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손을 들려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고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이에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뜨시더니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니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30년 동안 고생시켰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푹 쉬세요. 시어머니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남편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수염도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알아요, 엄마.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아니, 분희 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응. 우리 다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생각해봐. 단 한 번이라도 제 생일을 챙긴 적 있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적 있어?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준 적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없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당신은 나를 아내로 본 게 아니라 가정부로 봤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가정부. 그게 아니야. 그게 맞아. 그리고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지니까 버리려고 했잖아. 다른 여자 데려와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남편의 무릎 꿇은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만해. 여보. 우리 이혼했잖아. 이제 남남이야. 그만 가.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병실을 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딸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수진아. 수진이가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저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알아요, 엄마. 다 알아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우리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일단 반찬 가게는 계속 할 거야. 그것만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으세요? 평생 가족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지?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는? 글쎄, 반찬 가게를 좀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 어떻게요? 제대로 된 가게를 차리고 싶어. 간판도 새로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내 이름 걸고 말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리고 엄마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곧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올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약속해요. 일주일 후 저는 시장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게를 오픈했어요. 큰 가게는 아니었지만 깨끗하고 예쁜 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주방 기구도 새로 샀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멋있죠? 그래. 참 좋다. 저는 간판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가게였으니까요. 오픈 첫날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사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분이네 반찬집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반찬을 팔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내일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어요. 첫날 매출 150만 원. 와, 대박.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서 생각했죠.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번 돈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분인의 반찬집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매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월 매출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저는 직원도 2명 고용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네요. 직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수고했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보너스도 챙겨줬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잘 만들어가요. 어느 날 가게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분이야. 저는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난 잘 지내. 보시다시피. 그래. 잘 됐네. 나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일용직 일하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요양원에 계셔. 내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요양원에 밖에 못 보냈어. 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나간 일이야. 그래. 미안해. 방해해서. 남편이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반찬 하나를 꺼내서 건넸어요. 가져가. 고마워. 남편이 반찬을 받아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직원이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단순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상. 누구한테 무릎 꿇지 않는 상. 딸 수진이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사위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사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손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요양원에서 조용히 계세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매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냥 손을 잡아드려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은 가끔 가게 앞을 지나다니더군요. 들어오진 않고 그냥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요. 저는 모른 척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분인의 반찬집입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요. 사장님, 오늘 뭐 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랑 된장찌개가 특별히 맛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반찬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다. 1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도 있었죠. 제 이야기가 동네에 소문이 난 후 제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장님, 엄마한테 사장님 이야기 들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반찬 꼭 사갈게요. 하루에 손님이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이 모자랐어요. 새벽 4시부터 만들어도 오후 2시면 다 팔렸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없어요? 죄송해요, 다 팔렸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키워야겠다.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어요. 총 4명이 됐습니다. 주방도 확장했고 냉장고도 대형으로 3대를 더 샀습니다. 투자 비용이 5천만 원 들었어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딸 수진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 믿어봐.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은 옳았어요. 가게를 확장한 후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만 1천만 원이 넘었어요. 대박이다. 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9살에 제가 이런 성공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분희 사장님이시죠? 저는 MBC 성공시대 프로그램 PD인데요. 네? 성공시대요? 네, 사장님 사연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TV 출연이라니.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는 TV는 좀. 사장님 이야기가 정말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시니어 여성분들께요. PD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2주 후 촬영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가게를 비추고 저를 인터뷰했어요. 사장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PD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죠. 인터뷰가 끝나고 PD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이 방송 꼭 잘 만들게요. 방송이 나간 건 1달 후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TV를 켰어요.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정분희 씨, 59세.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다가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반찬 가게를 성공시킨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가 20분 동안 방송됐어요. 시청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았구나.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기가 불났습니다. 딸 수진이부터 전화했어요. 엄마, 방송 봤어요. 완전 대박이에요. 친구들, 단골 손님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아침 7시인데 벌써 1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TV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응원합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유튜브. 사장님, 저희 신문에 인터뷰 좀 해주세요. 사장님, 책 쓰실 생각 없으세요? 사장님, 프랜차이즈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니. TV 방송이 나간 지 2주 후였습니다. 가게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행복식품 마케팅이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행복식품. 대한민국 3대 식품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김지영 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러 왔어요. 제안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의 반찬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반찬 브랜드로 전국 대형마트에 유통하고 싶어요. 전국 유통이라고요? 제 반찬이 전국 마트에 팔린다고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레시피 구매비 5억 원, 그리고 로열티 매출의 5%를 드리겠습니다. 5억 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기 제안서 두고 가겠습니다. 김지영 이사가 두툼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5억 원.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선택일까? 다음 날 저는 딸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상의할 게 있어. 수진이에게 제안서를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서류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인데요? 5억 원이요? 그렇긴 한데 엄마가 걱정되는 게 있어. 뭐가 걱정이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반찬은 정성으로 만드는 거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재료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만들고. 그런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그 맛이 유지될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 생각해보세요. 엄마 반찬을 전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 나이 생각해보세요. 59살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나이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는 없죠. 알겠어. 엄마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할게. 일주일 후 저는 행복식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회의실, 깔끔한 임원들. 모든 게 낯설었어요. 김지영 이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결정하셨나요? 네. 하기는 할 건데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저는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첫째, 레시피는 정확히 지켜주셔야 해요. 재료도 제가 쓰는 것과 똑같은 걸로요. 물론이죠. 둘째, 인공조미료나 방부제는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처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셋째,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장에 방문해서 맛을 확인할게요. 제 기준에 못 미치면 제품 출시 안 하는 거예요. 김지영 이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조금 까다로운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되면 계약 안 할게요. 제 이름이 걸린 거예요. 제 기준을 타협할 수 없어요. 김지영 이사가 다른 임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계약하죠. 그렇게 저는 행복식품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5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저는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59세 반찬가게 사장 5억 원 대박 계약. 정분희 씨 대한민국 중년 여성의 희망. 신문, TV, 인터넷. 어디를 봐도 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분이야. 1년 만에 보는 남편은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옷은 남루하고.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좀 도와줘. 일어나세요. 보기 싫어요. 분이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일용직 일하는데 허리가 나가서 일도 못해. 고시원비도 못 내서 쫓겨났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줘.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하지만 동시에 저를 배신했던 사람. 저를 버렸던 사람. 얼마가 필요한데요? 500만 원만. 아니 300만 원만. 제발. 저는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가져가세요. 분이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남편이 돈을 받아들고 울먹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 후 저는 행복식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수십 개의 기계가 돌아가고. 사장님, 여기가 김치찌개 생산 라인입니다. 김지영 이사가 안내했습니다. 기계들이 자동으로 재료를 넣고 붓고 끓이고 포장하고. 신기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제가 맛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직원이 간 만든 김치찌개를 한 그릇 떠줬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떠서 먹어봤어요. 맛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었어요. 이거 괜찮네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레시피대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럼 출시해도 될 것 같아요. 2주 후 분인의 반찬 제품이 전국 마트에 출시됐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갈비찜. 10가지 메뉴였어요. 그리고 첫날 완판됐습니다. 전국 모든 마트에서 동시에 품절. 사장님, 대박 났어요.
첫날 매출 10억 원이에요. 김지영 이사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10억 원이요? 네, 이렇게 빨리 팔린 건 저희 회사 역사상 처음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반찬이 하루에 10억 원어치나 팔렸다고요? 추가 생산 들어갑니다. 공장 풀가동할게요. 다음 주에도 완판. 그 다음 주에도 완판. 한 달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제 로열티 수입만 5억 원이 넘었어요. 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딸 수진이가 제 통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59살에 갑자기 거부가 된 기분이었죠. 그 무렵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분이님 맞으시죠? 김순자 어르신께서 면회 요청하셨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계셨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왔구나. 네, 어머니. TV에서 봤다. 내가 대박 났다며? 네, 운이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어요.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손. 한때는 저를 때리기도 했던 손.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약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이니? 네. 이제 저도 행복하니까요. 행복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었어. 저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한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요양원비 다 낼게요. 좋은 데로 옮겨드릴게요. 며느리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만나고 온 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해야 하지? 돈도 충분히 벌었어요. 가게도 성공했고 계약도 대박이었고.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재단 만드는 거 어때요? 재단? 네. 엄마처럼 힘든 중년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요. 창업 교육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수진이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다시 일어서기 재단으로요. 한 달 후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기본 재산 10억 원을 출연했어요. 그리고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중년 여성 창업 지원,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대출. 광고를 내자마자 신청자가 쏟아졌어요. 첫 달에만 300명이 넘게 신청했습니다. 저는 직접 신청자들을 면접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반찬 가게요. 사장님처럼. 50대 여성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여성에게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직접 멘토링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100명의 여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0%가 성공적으로 창업했어요. 사장님, 저 첫 달 매출 500만 원 넘겼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제품도 잘 팔리고 재단도 성공적이고.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법이죠. 어느 날 김지영 이사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대요. 소비자가 SNS에 올렸는데 지금 난리예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물질이요? 네,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다고. 저는 급하게 회사로 달려갔어요.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공장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데 실수로 넘어갈 일이에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전량 리콜합니다. 당장 시장에 나가 있는 모든 제품 회수하세요. 하지만 사장님, 그렇게 하면 손해가 50억 원이 넘어갑니다. 상관없어요.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전국의 모든 분인의 반찬 제품이 회수됐어요.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분인의 반찬 이물질 파동, 대박 신화의 추락, 소비자 신뢰 붕괴, 악플도 쏟아졌어요. 역시 돈맛 알면 변하나 봐. 대기업이랑 손잡더니 이런 일이. 실망이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장으로 갔어요. 전 직원 모여주세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더 철저하게, 더 정성스럽게 만듭시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든 공정을 직접 확인했어요. 여기 이 재료 씻을 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포장할 때 이물질 검사 2번 하세요. 온도 체크 30분마다 해주세요. 직원들도 따라왔습니다. 사장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할 수 없죠. 모두가 힘을 합쳤어요. 한 달 후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어요. 분인의 반찬 안전기준 10배 강화. 모든 제품 이물질 검사 3단계. 소비자 신뢰 회복 나서. 언론 보도가 나갔고 소비자들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진심이 보여서 다시 믿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전하겠네요. 매출도 서서히 회복됐어요. 3개월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한숨 돌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서 연락을 끊었었거든요. 민수야. 엄마. 나야. 민수.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이 울었어요. 나. TV에서 엄마 봤어. 그동안 엄마가 겪은 일들 다 봤어. 나는 뭐 했지? 괜찮아, 민수야.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나 한국 들어갈게.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엄마도 보고 싶다. 2주 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엄마. 민수야.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아빠가 그런 짓을 하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없었어. 괜찮아. 이제 와줬잖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도울게. 뭐든지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이제 강해졌어. 그러니까 넌 내 가족 잘 챙기고 행복하게 살아.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 아들과의 재회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가게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상이 좋은 남자였어요. 정분이 사장님이시죠? 저는 성공창업 컨설팅 대표 박민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받아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장님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프랜차이즈요? 네. 사장님 브랜드 파워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전국의 분인의 반찬집 프랜차이즈를 내면 대박 날 겁니다.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민호 대표의 다음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장님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처럼 힘든 중년 여성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분인의 반찬집 프랜차이즈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그들도 사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3개월 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가맹비는 시중의 절반 가격인 3천만 원. 그것도 무이자 할부 가능. 교육은 3개월 동안 무료. 그리고 첫 번째 가맹점주는 제 재단에서 지원했던 분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첫 가맹점 할게요. 50대 여성 김영희 씨였습니다. 영희 씨 정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희 씨의 가게가 오픈했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었어요. 분인의 반찬집 프랜차이즈 1호점. 정분이 사장님이 직접 교육. 언론이 주목했고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 김영희 씨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영희 씨가 잘해서 그래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 후 6개월 동안 전국에 50개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어요. 분인의 반찬집 전국 50개 돌파. 중년 여성 창업의 희망. 언론은 또 한 번 저를 조명했습니다. 그 무렵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분이님 김순자 어르신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저는 급하게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셨어요. 며느리야. 왔구나.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며느리야. 나. 이제 곧 가야 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괜찮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너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내 가치를 몰랐어.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가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며느리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용하고 정성스러운 장례식이었어요. 문상객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섰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이제 힘든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남편도 왔었습니다. 많이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 후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몸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요? 나 시골로 내려가려고. 엄마 고향 마을에 작은 집 하나 있거든. 거기서 조용히 살려고. 그러세요? 분이야,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가끔씩이라도 안부 전화 좀 해줘. 난 이제 너밖에 없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미웠던 사람,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게요. 그게 다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59살 나는 다시 일어섰다였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이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생활, 배신, 좌절, 그리고 재기.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출판사에서는 걱정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솔직하게 쓰면 악플 달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제 이야기니까 솔직하게 쓰고 싶어요. 책이 출간됐습니다. 첫 주 판매량 5만 부.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정분이 자서전 베스트셀러 1위. 중년 여성들의 뜨거운 호응.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스토리. 서점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섰어요. 사장님, 책 읽고 울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60대 여성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30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제 인생 살아야죠. 50대 여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사장님, 저도 반찬 가게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제 멘토예요. 40대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다니. 책은 3개월 만에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인쇄 수입만 3억 원.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건 사람들의 응원이었어요. 책이 성공하자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기업, 지자체, 여성단체. 정분이 사장님, 저희 강연 좀 해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하지만 딸 수진이가 설득했어요. 엄마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보세요. 그렇게 첫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여성플라자 300명 규모. 무대에 서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하지만 시작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이입니다. 60살이고요. 59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 청중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얻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 후 1년 동안 100회가 넘는 강연을 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올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분이 사장님 대통령 표창 받으시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이요? 네. 중년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사회 공헌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요? 시상식 날 청와대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분희 씨.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직접 상을 수여했습니다. 정분희 씨 정말 훌륭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상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시작이에요. 저는 59살에 시작했어요. 60살에도 70살에도 심지어 80살에도 늦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씩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곳에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빼앗길 수 있지만 인생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세요. 멋진 이야기로요. 저 정분희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이들을 위해. 감사합니다.